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해서 기술적 반등 영역까지 거의 한계치까지 간 상태입니다. 이 한계치라는 것은 떨어지는 20일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기술적 지표가 커질수록 그래도 조금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근데 큰 종목, 특히 지수 같은 특정 지수를 움직일 수 없는 규모의 특정 종목이 이런 지수들은 더더욱 이제 기술적 분석이 어느 정도 맞으니까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밀리는 쪽에 무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밀리는 흐름은 대략 뭐 이런 정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고 기업 실적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그러면 유동성은 풍부하고 지수가 안 올라간다. 결국은 개별 종목의 장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거래 대금 증가나 이런 활력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작은 종목들의 어떤 활력이 보다 부각이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많이 상대적으로 강세고 이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주 해석을 하자면 좋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코스닥이 이제 이상 현상을 보인 게 이때 900선까지 회복한 이 과정에서 힘이 된 게 CFD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 임창정 관련 이 주가 조작 문제가 터지면서 요 계좌에 대해서 신규를 금지를 하고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CFD가 다시 열리는 시점에서 훨씬 더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그 그런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전망은 계속 좋다. CFD 부러지고 유동성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유지를 하니까 좋은데, 그러면 좋은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한번 큰 시세가 나주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환율을 한번 봐야 되는데, 환율을 보시면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 위안화 자체가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돈이 상대적으로 비쌌고 1위안에 한국 돈 200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이제 180원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중국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가 컸습니다. 근데 중국 돈이 싸지고 중국 제품도 싸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 같은 거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한국이 무역 흑자를 유지를 했던 비결 중에 가장 큰 게 대중국 무역 흑자였는데 이게 없어졌다. 물론 베트남이나 일부 이런 다른 국가로 분산이 되겠지만 어쨌든 무역 흑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외환 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가 이제 조금씩 상존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 경우에 생각할 때 그 과거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외환 위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았었는데, 요 환율 동향을 볼 때 다시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천천히, 당장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많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중국 관련된 요런 동향들 볼 때 수출주가 앞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천천히 그런 환경이 올 가능성이 크다. 즉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수준의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해도 이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자동차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장에 대한 수출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즐거운 상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되면 뭐 하지부터 해 가지고, 근데 저는 무슨 상상을 하냐면, 제가 예 열심히 다뤄서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크게 올라서 요 댓글창에 댓글이 한 100개 이상 달리면서 축제 분위기가 되는, 물론 이제 계속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가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으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걸 상상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는데, 예, 그만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예, 댓글 확인 끝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지금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제가 이제 장중 요것도 바꿀 건데, 이 사실 뭐 리딩이라고 하기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냥 장중에 잡담 나누는 건데, 이게 예,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할 말도 없고 예, 조회수를 보니까 보시기는 보시는데, 예, 댓글이 많이 예, 저조한 뭐 그런 정도인데, 이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리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리딩이냐 이게. 그냥 장중에 잡담 나누는 거지. 해서 요걸 바꿀 예정입니다. 장중에 적절한 용어로 장중 잡담? 아니면 장중 종목 토론? 뭐 이런 정도? 예. 바꿀 예정인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게 제가 이제 쓰다 보면 그 참여를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계속 일이 있어 가지고. 예, 근데 그 계속 쓰다 보면 뭐 얼마 이상 얼마에 대응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한 번씩 드리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그거에 앞서서 항상 그렇지만 제가 유리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폭락한 종목 사라 했던 거 이런 건 기억에서, 제 기억에서 삭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팔라고 한 것도 기억에서 삭제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뭐 약간 네, 어떤 기억,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현대미포조선이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상증자가 없었습니다. 조선주들이 다 증자를 했는데 얘는 발행 주식수가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 조선 기자재에 대한 추천을 할 때도 발행 주식수가 늘지 않았다. 조선주들은 다 증자해서 발행 주식수가 늘었는데 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근거였습니다. 예, 그럼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면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의 호황이 될 만한 그런 매출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흑자 전환만 하면 괜찮은데,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주가는 보통 2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수주하고 배가 건조돼서 인도될 때까지 2년 정도 걸리니까. 예,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주가가 먼저 달렸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흐름을 보면 현대미포조선이 먼저 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실적이나 어떤 조선업이 좋아지는 걸 선반영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선반영이 좀 과했다 해서 조정을 받고, 이제 실제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하는, 예,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보면 이 현대중공업, 제가 군대 갈 때 3,000원 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4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게 뭐 무상증자를 해서 그런가? 금액이 바뀌어 있는데, 아무튼 이것만 제가 사서 군대를 갔어도 그냥 저 때 이미 경제적 자유인이 돼가지고 또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뭐 이때 제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이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 좋은 대세 상승장에서 하필 군대를 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이 종목을 못 사겠지만
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하고 선택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또 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흐름, 작은 흐름은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 요런 연봉에서 이런 짧은 봉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렇게 큰 에너지 분출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해서 요런 정도의 봉을 만들고 내년도 요렇게 만들고 내후년도 올라가는데, 이게 조선업황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후를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한 것도 이미 추세가 돌아섰고, 예, 중기 추세도 이제 버티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가 뭐 비싼지 이걸 보면 비싸긴 합니다. 조선업황 개선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긴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연봉 기준으로는 한 2년 정도 있으면 또 시세를 한번 내주지 않을까.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국조선해양이 주식을 42%나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도 적고, 예,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컨트롤하기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조선업 호황기에 예, 좋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네, 그리고 예, 한국조선해양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조선업황을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럼 왜 급하게 반영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급하게 반영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그 음모론적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고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갔다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또 갔습니다. 이후에 조선업이 장기 불황을 가면서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과정에서 과연 미래에셋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을 다 팔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뭐 본다면 못 팔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HTS에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한때 5% 이상 보유를 했다가 지금 0.57%에 그치고 있지만, 미래에셋 자산운용 외에도 뭐 삼성, 한국, KB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유 단가가 그동안 줄였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이 종목에서 손실을 봤을 거고, 이 종목의 평가된 이 평단이 많이 높지 않을까. 네, 요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뭔가 자기들이 돈질해서 올린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보유를 하고 단가를 올리는 게 나은, 그 평가 금액이 나아지는 이런 쪽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 뭐 어차피 조선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식 수가 그동안 늘어났지만 주가를 올릴 만한 동기는 얘가 제일 크다. 그리고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후유증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의 상승, 최근에 급하게 상승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쪽 계열들은 가벼운데 삼성중공업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가 가는 건데, 제가 이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연락을 받은 게 덕분에 뭐 수익 났다 이런 연락입니다. 왜냐하면 뭐 6,000원 밑에서 사면 된다 하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동창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참 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그 자체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수익 봤다는 연락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 무거운 게 움직일 정도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또 신규 접근도 안 되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쌉니다. 아니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뭐가 비싸냐. 과거에는 뭐 몇만 원짜리인데
예, 그렇지만 이 주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식 수가. 예, 그래서 비싸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쌀 때 사는 거를 선호하니까. 근데 쌀 때 사는 걸 선호하는데 만약에 그대로 갔다면 이제 1, 2, 3, 4, 5, 6, 7, 8, 8년 만에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접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아휴,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주식 수가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으고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5년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 5년선 위로 올라갔을 때 과거에 한번 패턴을 보면 올라가서 확인하고 쭉 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 한 번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요 가격을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 정도 6,500원 정도까지 한번 조정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삼성중공업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저는 이 논리를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이때는 안 사고 왜 이때는 안 샀느냐? 이때도 안 사고 충분히 5,000원대 좋은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왜 그때는 안 사고 지금 사려고 하느냐? 주가 오르니까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답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이제 주식을 살 만한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6,500원까지 조정받는다. 그럼 6,500원보다 싼 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왜 지금 사려고 하느냐? 요거에 대한 설명. 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돌아섰다. 예. 추세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충분한 거고, 추세가 돌아섰다니까 한 이 정도로 느끼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들을 지금 하나씩 보면 이제 반응들이 오고 있고 그럴 만한 환경입니다. 조선이 진짜 피부에 체감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나오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보면 거제 지역에 공장이 없습니다. 제가 공장을 임대를 하려고 그쪽에 한번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은 있느냐 그러면 창원도 경기가 비교적 나쁘지 않은데 창원에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 울산 쪽은 어떠냐 그러면 울산 쪽도 이제 그 제가 투자한 이 사업지가 하나 있는데 사업성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 경기가 좋아지니까. 야, 그래서 이제 확실히 피부로 좋아지고 있구나. 예. 그리고 뭐 경기가 나쁘지 않은 창원하고 비교해도 괜찮다라는 거. 물론 이제 이 동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뭐 창원이 뭐고 울산이 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제가 뭐고. 네, 근데 조선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하고 경쟁을 끝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경쟁이 끝난 업종이 두 개입니다. 철강금속하고 조선하고. 그리고 경쟁을 경쟁 중인 게 이제 화학이고 그리고 경쟁하다 망한 게 태양광하고 LCD하고 뭐 이런 종류입니다. 이건 망했고 화학도 고전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게 이제 반도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경쟁을 마무리한 조선은 상대적으로 괜찮다. 물론 상처뿐인 승리긴 하지만 앞으로는 괜찮다라는 거.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온전히 반영되고 있고 이게 유동성이 보강이 되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조선주에 대해서 이미 타이밍 놓쳤네 하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받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쟁이 끝났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선주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반응이 왔었고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반응이 왔냐? 예, 슬슬 이제 시동 걸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가격이 분명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싸다는 관점은 숫자로 비싼 것도 아니고 실적 대비해서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 포스코 홀딩스가 시장에서 받았던 그 대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참 항상 저평가였고 지금 철강주들도 계속 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비싸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숫자만 대비하고 보면 아직도 이 포스코홀딩스는 저평가다. 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과거에 시세를 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뭐 2년 전에는 올라갔다 다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집의 어떤 거래 이때 이 가격에서 한번 본전 찾은 사람들은 또 물려 가지고 한참 고생해서 이번에 본전 찾았습니다. 안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거래량이 많고 매집이 어느 정도 주가를 올릴 만한 예 보유하고 길게 보는 이런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아니면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매집이 있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추가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설명드린 중국하고 경쟁이 끝난 조선하고 철강이 괜찮을 거고 아직 경쟁을 안 한 반도체도 그나마 나을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아예 발을 빼버린 거의 발을 뺐다고 보는데 자동차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나 뭐 LCD처럼 뭐 국내 기반이 이제 무너진 쪽은 중국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태양광 관련된 사업은 괜찮을 거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LCD 같은 경우도 LCD 가격이 떨어지니까 TV 만드는 업체는 괜찮을 거다. 그게 삼성전자고 LG전자니까.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실적 비중이긴 하더라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하면 중국하고 경쟁 끝난 쪽은 이제 슬슬 괜찮네.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밑에서도 못 샀는데 위에서 어떻게 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가 매수를 우리가 하는 거 외에는 돈 벌 방법이 없고 지금 추격했다 떨어지면 예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지금 포스코홀딩스 이거 오를 것 같아. 매수해야지. 매수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못 견딥니다. 그냥 본전 될 때까지 2년 3년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 보면서 '아 저거 살 건데 이것 때문에 또 돈도 못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논리라면 여기서는 왜 샀냐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오르니까 샀다라는 거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오르니까 샀다는 건 당연히 예 수익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오를 때 올라타 가지고 뭘 해 보겠다는 건데. 항상 그렇지만 이 돈은 예 그 과정 '내가 이 돈을 얻을 만한 어떤 고생을 했네.'라는 게 없으면 또 금방 나가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나.' 하면서 이제 예 저의 자산이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저는 일시적으로 경제적 자유인이 됐습니다. 근데 되고 나니까 아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좀 그랬는데 이제 이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질지도 모르는 GS건설 사태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또 사는 건 재미가 있습니다. 예. 이거 어차피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뭐 저기 갖고 있지도 않고 돈 들어오는 대로 자꾸 투자에 밀어 넣다 보니까 예 요런 일이 생겼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예 어쨌든 그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간다.' 그러면 '단기간에 급등하겠지.' 하고 들어가서 설사 수익 난다 하더라도 이건 주식시장에 다시 뱉어내거나 아니면 밖에서 날리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에 사 가지고 기다려서 뭐 발효까지 시키고 숙성시키고 발효시키고 해서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예 진정한 내 수익이 되는 예 그런 과정들이 되니까 지금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오를 종목이 뭐냐 그러면 저는 아주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HK. 아니 이 실질적인 자산이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거래하는 게 대기업인데 돈 뗄 염려도 없고 국내에서 이 사업을 뭐 너도 나도 해 가지고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뭐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 자체도 숫자로만 보더라도 PBR 0.6 배에 PR도 8 배밖에 안 됩니다. 이 작은 종목이 저평가네? 근데 최대주 지분율이 22%네. 50% 이상 돼 가지고 방치하는 회사도 아니고. 근데 자산을 꼼꼼히 따져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된다. 이런 종목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들어와도
편하게 말씀드리는 종목도 대부분이 뭐냐면 오르기 전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오른 다음에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삼성생명도 계속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르고 나니까 이제 살살 또 질문이 들어오고 그럼 지금 질문이 안 들어오는 게 뭐냐? 예, 이마트인데 못 사 못 살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쯤 되면 이제 사시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버겁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사둬서 이제 만약에 회사가 주가가 회복하면 그게 이제 진짜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익이지. 오른 것 같다, 급등하는 것 같다 해서 갔다가 물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설사 수익이 나더라도 내게 되게 힘들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뭐가 옳고 그른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돈을 잃는 게 그러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저가 매수 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설사 수익 나더라도 금방 손에서 놓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